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지 처리팀의 최승준이라고 하고요. 저희 이미지 처리팀에서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비주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관한 논문입니다. 네. 저자는 이제 북경대학에서 이제 바이트댄스, 틱톡이랑 같이 이제, 논문을 냈고요. 이번 논문에는 황장훈, 안가영, 이찬영, 허정원님께서 힘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논문을 이제 하나로 요약을 하면 이제 LLM에서 많이 쓰이는 GPT 모델의 특성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을 이미지 생성 분야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어, 최근에 이제 두 가지 분야에서 굉장히 AI 쪽이 엄청난 발전을 했었죠. 하나는 이제 챗GPT와 같은 LLM의 눈부신 성장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방식인데, 사실은 이미지 제너레이션 방식이 겐이라고 이제 2021년도 기준까지는 이제 이미지 생성에서 겐이 가장 좋은 성능을 달성을 했는데, 이제 이후로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같은 디퓨전 기반의 모델들이 나오면서 현재까지도 이미지 생성의 주류 방식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제 LLM으로 다시 들어와서 LLM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모델 중에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버트라는 모델로 대표되는 버트 모델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GPT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트 모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문장 중간에 토큰 단어를 맞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했을 때 이 가운데에 방에를 마스크를 끼워서 이 마스크 있는 부분을 이제 맞히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요. 이제 GPT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다음 단어, 계속 다음 단어를 맞히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음에 방에 이제 들어가신다. 이거를 이제 계속 같은 모델을 돌아가면서 맞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각자 이제 밑에 기입한 대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문장 생성이 뛰어난 이제 GPT 방식이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GPT 방식을 오토리그레시브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이전의 아웃풋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다음 시점의 아웃풋을 추론하는 모델입니다. 이제 중간에 그림처럼 RNN 그림인데요. RNN이 대표적인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AR 기반,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를 줄여서 AR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R LLM 모델은 확장성과 일반화라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LLM의 주류 방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확장성 측면인데요.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영어로 하는데, 이제 이게 뜻이 작은 모델로부터 큰 모델의 성능을 예측을 해서 이제 더 나은 리소스 할당을 할 수 있다인데, 이게 간단히 말하면 더 많은 데이터를 넣고 더 많은 이제 학습을 돌리고 더 큰 모델을 학습할수록 성능이 꾸준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밑에 그림을 보면 이제 컴퓨테이션을 늘리고 이제 데이터 사이즈를 늘리고 이제 파라미터를 늘렸을 때 이제 이게 로그 스케일인데, 로그 스케일로 이제 이렇게 컴퓨테이셔널 이제 데이터 사이즈 파라미터를 늘렸을 때 선형적으로 이제 테스트 로스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스케일링 로우라고 합니다. 다음 특성은 일반화인데요. 이제 일반화의 경우에는 제로샷, 퓨전 러닝과 같이 모델이 훈련 중에 본 적 없거나 일부 예시만 테스트상에 주어진 경우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제 왼쪽에 제로샷 러닝을 보시면 이제 뭔가 제 개인적인 별명 같은 개인적인 정보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학습된 적이 없는데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추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퓨전 러닝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수도에 대한 예시를 두 가지만 들었더니 저희 한국에 대한 이제 수도를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쪽에서는 일반화의 경우 이제 왼쪽 아래 논문처럼 예를 들어 프롬프트를 주면 왼쪽에 이제 이미지, 오른쪽에는 저희가 목표로 하는 태스크에 대한 이제 이미지나 뭔가 프롬프트를 주면 그에 대한 태스크를 하는
모델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거나 인페이팅, 데스 에스티메이션,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등 다양한 일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되고요. 이제 다이노라는 모델 같은 경우,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피처의 정보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이제 오른쪽에 개 그림처럼 이 이미지 피처를 파악한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이런 확장성과 일반화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미지 생성에 쓰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진을 보시면 B가 이 구조를 간단히 그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이제 저희 VIT를 하듯이 이제 여러 개의 패치로 나눠서 순서대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BQGAN이나 달리 같은 모델들이 있는데 이제 단점은 모두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 방식의 주류 방식인 디퓨전 모델보다 굉장히 성능이 떨어졌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 이제 BAR이라는 모델은 이제 그림 C와 같이 단순히 이미지의 패치를 나눠서 순서를 정해서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의 스케일, 그러니까 해상도를 계속 키워나가는 방식을 이제 주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식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불러왔는데요. 이미지넷 256 x 256 크기에서 이제 BAR이 AR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왼쪽 이제 표를 보시면 이 FID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간의 유사성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이제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으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제 소라 이제 유명한 비디오 오픈 AI에서 만든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죠. 거기에 파운데이션 모델인 DIT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고, 그리고 LLM에서 볼 수 있는 스케일링 로우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인페인팅, 아웃페인팅, 에디팅과 같은 태스크에서의 이제 일반화 성능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로 자세히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지 제너레이션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 먼저 레스터 스캔 오토 리그레시브가 있는데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이에요. 이 B라는 방법인데 이제 2D 이미지를 패치로 나누고 1D 벡터로 변환해서 이것을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순서를 정해서 학습하는 방식을 레스터 스캔이라고 합니다. 쭉 이제 열을 따라서 가다가 아래로 내려가고 열을 따라가다가 이제 다음 열로 내려가고 이런 방식을 레스터 스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대표적으로는 이제 BQGAN이 있는데 BQV라는 방식으로 벡터 퀀타이제이션을 한 후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을 적용한 논문입니다. 이제 벡터 퀀타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스크드 프레딕션 모델이 있는데요. 아까 언어 모델 버트랑 유사하게 마스크된 픽셀을 맞추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마스크 깃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제 요 오른쪽에처럼 이제 마스크된 토큰을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트랜스포머가 학습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퓨전 모델이 있습니다. 이제 디퓨전 모델은 간단히 설명하면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노이즈가 있는 상태로 이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제 넣으면 점차 변환하는 과정을 역으로 학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기존의 LLM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이 어떻게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이제 먼저 V라는 길이를 가지는 단어를 이제 T 시점에 X 토큰이라고 가정을 하고 총 라지 T 개의 디스크리트 토큰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식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토큰이 한쪽 방향으로 의존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X의 probability를
이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나는 배가 고프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probability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해지는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 이 P에 이제 세타가 붙겠죠. 이제 파라미터가. 그러면 이 T 시점에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한 와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 이러한 학습 방향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다음 스텝 T 플러스 1의 토큰을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이제 토큰을 가지고 어떻게 확률을 모델링하고 학습되는지 이제 방향은 알았는데, 그렇다면 이미지를 어떻게 토큰으로 만들까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일종의 2D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토큰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이 크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속적인 이미지를 이제 디스크리트 된 토큰, 그러니까 이산화된 토큰이죠.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과정과 토큰 간의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으로 벡터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엔코더를 통해서 이미지 피처가 생성이 되고, 이제 이 이미지 피처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H 곱하기 W 곱하기 C라는 차원을 가지는 이미지 피처가 생성이 되고, 요거를 퀀타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디스크리트한 토큰 정수값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어려운 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기서 정수값으로 변환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값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 코드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코드북이 뭐 아까 저희 V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 V개만큼만 코드북이 존재하고, 그 코드북의 몇 번째인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퀀타이제이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미지 피처마다 저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각 이미지 피처의 뭐 픽셀이라고 하면 픽셀마다요. 그러면 이 H 곱하기 W만큼 존재하던 이미지 피처가 반 V개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이거는 K-니어스트 네이버후드랑 비슷한데, 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각 점의 개수가 H 곱하기 W라고 하면 그거를 V개로 이제 퀀타이제이션화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감소하는, 디멘션이 감소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큰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미지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북에서 양자화된 토큰에 해당하는 이미지 피처를 얻어서 이제 여기서는 룩업이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디코더를 넣어서 이제 이미지를 리컨스트럭션 하게 됩니다. 학습될 때는 이제 여러 루스를 섞은 것을 컴파운드 루스라고 하는데, 이 컴파운드 루스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한편 이미지의 토큰을 순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토큰의 순서를 정하는 방식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레스터 스캔이라고 하는 것부터 나선형으로 스파이럴도 있고요. 그리고 Z 커브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Z를 그리면서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이미지를 패치로 나눠서 순서를 정해서 학습하는 방식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3x3 이미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정확히는 이미지 피처겠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 2, 3, 4까지 레스터 스캔으로 학습이 되었다고 해서 이제 요 수학적 전제 위반에서 1, 2, 3, 4까지 저희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링으로 학습이 됐다고 해서 요 5에 대해서 6, 7, 8, 9가 디펜던트 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는 그 픽셀로부터 주위 픽셀에 대해서 영향을 굉장히 받는데, 그래서 요것 자체가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과 이미지 특성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한데요. 만약에 5번 픽셀에 대해서 이 주변 픽셀에 대해서 다 디펜던트한데, 이게 오토 리그레시브에 들어갈 때 레스터 스캔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번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학습이 되다 보니까 인접한 토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간적 정보를 잃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이디렉셔널 리즈닝을 수행을 불가하다라는 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이 위에 픽셀은 학습이 안 되고 5, 6, 7, 8, 9만 학습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 있는 픽셀들에 대해서는 이제 추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일례로 인페인팅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기 밑에만 학습이 되고 위에 것만 추론하려고 하면 굉장히 수행하기 어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니피션시션, 타임 컴플렉시티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 이미지 토큰을 생성을 할 때 이미지 토큰의 개수가 어쨌든 두 개의 차원이잖아요. 이미지다 보니까. 그래서 n의 제곱이 되게 되고 요거를 셀프 어텐션을 하게 되면 n의 제곱 곱하기 n의 제곱. 그래서 5의 n의 4제곱이 되는데 요거를 다 도합해서 합하면 타임 컴플렉시티가 n의 6승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돼서 굉장히 높은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를 가지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AR의 모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제 기존의 토큰의 순서를 재정의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의 이미지를 디스크리트 토큰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여러 해상도로 이루어진 토큰 맵으로 만들고 이것을 해상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토큰 맵 순서를 이제 정하였습니다. 각각의 토큰 맵들은 R1부터 RK가 있고요. 각각 코드북상에서 이제 몇 번째 벡터를 가지는지를 이제 HK, 이제 K 스텝만큼 하기 때문에 HK 곱하기 WK만큼 정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AR 모델은 각 스텝마다 토큰이 하나씩 생성되었다면 이 VAR이라는 모델은 작은 K 스텝마다 토큰 맵이 한꺼번에 패러렐하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AR 모델이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는데요. 일단은 점점 토큰 맵의 해상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는 것은 실제로도 이제 저해상도에서 고해상도 방향으로 의존을 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사람이 물체 인식을 할 때나 그림을 그릴 때 첫 번째는 가장 큰 구조와 특징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나가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굉장히 유사해서 이 모델링을 했을 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토큰맵 내에 토큰들끼리는 공간적 관계가 무너지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지 전체를 이제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이제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토큰끼리는 공간적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이 깨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타임 컴플렉시티에 있어서도 아까 기존 방법은 n의 6승인데 이번 방법은 이제 n의 4승으로 되어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도를 계산하는 이 식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상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BAR의 학습 방식에 대한 학습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지 1하고 스테이지 2가 있는데요. 이제 먼저 첫 번째를 보면 토큰 맵 R1부터 RK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트랜스포머 모델로 학습시켜주기 위해서는 R1부터 RK를 생성하기 위한 이제 정답지가 필요해요. 그라운드 트루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각 스케일별로 이제 이미지를 넣어서 이것을 각 스케일별로 엔코딩해서 R1부터 RK까지 이제 생성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마치 이제 이 밑에 보면 디퓨전 모델에서 가우시안 노이즈를 이미지에 계속 섞어주는 과정하고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엔코딩된 R1부터 RK를 스테이지 2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삼아서 R1 헵부터 RK 헵까지 이제 생성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스텝 1의 내용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 R1부터 RK까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앵무새 이미지를 이제 엔코딩을 해서 이미지 피처로 전환을 한 다음 이제 H1부터
W1, 그러니까 지금은 원바이 원의 이미지 피처죠. 요걸로 인터폴레이션 하게 됩니다. 이 다음은 BQBA 과정인데요. 이것을 퀀타이제이션 해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정수 형태로 바꿔주게 되고, 여기 코드북이 존재하죠. 요 정수가 Z3를 담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것을 R1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R1을 여기다 저장을 이제 Q 형태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다음에 이것을 다시 Z3를 코드북에서 꺼내가지고 요것을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 피처 크기만큼 인터폴레이션 해서 업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요것을 컨볼루션을 통과시켜서 원래 있던 이미지 피처 F에 빼주게 됩니다. 이렇게 빼주는 이유는 이제 이 다음 스텝에서 이 R1 토큰 맵의 특징을 F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다음 스텝에서 보면 이 다음 스텝은 이제 H2 곱하기 W2의 크기를 가지는 R2가 되겠죠. 그러면 이 R2도 다시 이 최종적인 이미지 피처와 같은 해상도로 이제 확장이 된 다음에 이 R2에 대한 영향력을 이미지 피처로부터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속 쭉쭉쭉 하면 R1부터 RK까지 Q에 쌓이겠죠. 그래서 이 BQBA 구조를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리컨스트럭션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멀티스케일 리컨스트럭션인데요. 멀티스케일 리컨스트럭션은 멀티스케일 엔코딩을 정확히 반대로 하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만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엔코딩을 할 때 이 Q에 R1부터 RK까지 쌓였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R2를 꺼내가지고 이 R2를 코드북에 있는 걸 참고를 해서 이제 배열을 하고, 이것을 다시 이미지 피처 크기만큼 해상도로 업스케일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컨볼루션을 넣어서 이제 F 헷, 가짜 이제 저희가 추정한 헷이죠. F 헷을 만들게 되고, 요거를 이제 계속 K 스텝이 될 때까지 해가지고 계속 더하게 됩니다. 여기 F 헷에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더해진 R1부터 RK까지 더해진 F 헷을 디코더에 넣어서 이제 리컨스트럭션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VAR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각 학습한 클래스에 대한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앵무새나 개, 고양이, 원숭이 같은 클래스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타트 토큰이라는 곳에서 이제 컨디셔널 인포메이션을 형태로 넣어줘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클래스 임베딩이 생성이 돼서 이 스타트 토큰에 넣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 토큰이 달라지면 그 조건에 맞게 이제 최종적인 이미지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은 이제 방금 저희가 학습한 BQVA를 이용을 해서 앵무새 이미지를 R1부터 RK까지 생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R1과 R2를 인풋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은 다음 시점에 토큰 매습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 전에 다음 시점에 토큰 맥과 토큰 개수를 맞춰주는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R1부터 RK까지를 모두 알고 있으니까 트랜스포머가 추론한 R1 햇부터 RK 햇까지 이제 각각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속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죄송합니다. 네. 계속 계산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캐주얼 마스크의 경우에는 트랜스포머를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 스텝은 못 보도록 이제 이렇게 검은색 마스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최종적인 이제 K가 3이니까 최종적인 이제 트랜스포머 인풋 길이가 L이 14가 되고, 이거는 사실 병렬적으로 학습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R1부터 RK까지는 저희가 BQVA를 통해서 멀티스케일 엔코딩을 돼서 모두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게 인퍼런스 할 때는 이제 처음 스타트 토큰에서 생성된
R1 헵부터 이제 RK 헵까지 계속 이제 루프를 돌면서, for 루프를 돌면서 이제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1 헵부터 RK 헵까지 이제 다 생성이 됐다고 하면 아까 방금 설명드린 멀티스케일 리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최종적인 이미지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implementation details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BAR 모델의 이제 그 BAR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모델을 간단하게 구현을 하기 위해서 바닐라 BQBA라는 아키텍처를 토크나이저 상에서 사용을 했고요. 엔코딩을 할 때. 그리고 멀티스케일의 퀀타이제이션을 위해서 이제 K개의 추가적인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컨볼루션의 개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케일에 대해서 하나의 코드북만을 사용을 했는데요. 총 이제 4096개의 벡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베이스라인에 따라서 토크나이저 자체는 이제 오픈 이미지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제 컴파운드 루스를 이용해서 학습이 됐고 기존 이미지의 16분의 1로 다운샘플링 돼서 학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2와 BQGAN에서 쓰이는 디코더 언니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스타트콕 토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것처럼 클래스를 조건으로 하는 생성을 위해서 클래스 임베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어댑티브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스타일 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어떤 X 분포가 있으면 그 X 분포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고 Y 분포에 대해서 이제 얼라인을 하는 건데 만약에 X가 원래 이미지고 Y가 저희가 만들고 싶은 스타일이라고 하면 이 스타일대로 얼라인을 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컨디션 Y,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얼라인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텐션을 하기 전에 쿼리와 키드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안정적으로 학습이 됐다고 해서 시행을 했고요. 이제 LLM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기법들은 기본적으로 모델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공식에 대해서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 위 사진은 파이토치에서 나오는 트랜스포머에 대한 공식 문서에 있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랑 비교를 하면 이제 여기서 위스라고 부르는 건 D 모델이고 이제 헤드 카운트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헤드 개수겠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쭉쭉쭉쭉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그리고 어댑티브 레이어 놈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논문에서 이제 뎁스의 세제곱에 비례하는 파라미터 개수를 공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따가 이제 확장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델은 이제 다음과 같은 세팅에서 학습이 되는데요. 이제 러닝 레이트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고 배치 사이즈는 다음과 같이 256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W를 이제 사용을 했고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이미지넷 256 x 256의 벤치마크 자료인데요. 요거를 할 때는 VAR을 16, 20, 24, 30으로 이제 뎁스를 나눠서 이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파라미터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랬고 여기서 R1하고 보이는 게 있는데 요거는 리젝션 샘플링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해서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AR과 BQGA는 BQVA를 쓸 때 서로 같은 CNN 아키텍처와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했고요. 여기서 보이는 BIT BQGA는 BIT 오토 엔코더라는 것을 이제 BQVA 대신 사용을 했고 이제 RQ 트랜스포머와 함께 이미지넷, 그러니까 여기는 오픈 이미지로 학습을 했는데 이제 이 모델은 이미지넷으로 직접 학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한 논문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겐도 있고, 디퓨전 모델도 있고, 마스크 프레딕션 모델도 있고,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도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BAR 모델이 가장 좋은 FID와 IS는 인셉션 스코어라고 품질과 다양성 지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성 속도도 빨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VAR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과 리콜도 굉장히 적절하게 유지를 해서 임의론적 일관성도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간을 보시면 겐이 지금 이 모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빠른데 스테일 겐이 거기에 뒤처지지 않는 속도를 보이면서도 이제 FID나 인셉션 스코어가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256 by 256이 아니라 512 by 512로 높였을 때 결과인데요.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디퓨전 트랜스포머 모델, 저희가 기존에 소타를 달성했던 모델보다 성능이 더 좋은 첫 번째 모델이라고 저자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DIT라는 모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디퓨전 3와 이제 오픈 AI의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인 이제 모델의 베이스 모델인데요. 이 DIT 모델이 이 성능이 훨씬 좋고 생성 속도도 이제 81배 더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면 기존의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원인이 이미지 토큰의 수가 이제 어차피 그 n의 제곱이 되게 되니까 요거를 오토 리그레시브 제너레이션을 다 하려면 이제 총 연산이 n의 6제곱이 필요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BAR은 이제 n 제곱의 오토 리그레시브 이터레이션을 거칠 필요가 없게 되죠. 이제 K 스텝만 거치게 되면 되니까 5의 로그 n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n의 4제곱의 연산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실제로도 BQGAN 이제 기존의 AR 모델보다 이제 약 20배 정도 빠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DIT, 디퓨전 트랜스포머랑 비교를 했을 때도 인퍼런스 스피드가 이제 DIT가 45배 느리고요. 이제 BAR을 350 에폭 학습시킨 거랑 이제 DIT를 1400 에폭 학습시킨 거랑 성능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BAR이 같은 데이터를 학습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학습 효율이 더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T는 모델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이 FID가 좋아지다가 점점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가장 큰 모델은 오히려 성능이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반면 BAR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능이 계속 좋아진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언급드린 확장성 스케일링 로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로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아까 이제 잊으셨을 수도 있지만 스케일링 로란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이제 학습량, 더 큰 모델을 학습할수록 성능이 꾸준히 좋아진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AR 기반 이제 LLM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키우면 보통 테스트 루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L은 이제 루스인데 이 모델의 성능을 아무리 개선해도 줄일 수 없는 손실로 노멀라이즈드 된 줄일 수 있는 손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베타와 알파는 개수고 이제 이 X는 파라미터 크기라던가 학습한 토큰의 양 혹은 이제 컴퓨테이셔널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로그를 씌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선형적인 리니어한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LLM에서 발견한 점이 이 X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기울기 값이 점점 꺾이지도 않고 기울기가 일정하게 되고 루스 값은 이제 0으로 계속 가게 된다는 것을 이제 이전 연구자들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에서 이제 모델의 파라미터가 증가할 때 이 스케일링 로가 굉장히 성립을 하는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 파라미터 개수 공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죠. D의 세제곱의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 뎁스를 6부터 30까지 늘리면서 총 12개의 모델을 얻었습니다. 이게 파라미터 수로 보면 이제 185만 개부터 이제 20억 개죠. 20억 개 파라미터인데 그렇고 이제 루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루스와 토큰 에러 레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드렸던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와 이제 전체 토큰 수 중에 정답 토큰과 다른 토큰 개수 비율을 토큰 에러 레이트를 쓰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제 표가 4개냐면 이제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
이제 이 BAR 모델이 K-스텝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K-스텝의 크로스 엔트로피 루스만 사용한 것과 모든 스텝의 평균을 낸 것을 사용한 것을 이제 표로 그리게 되었습니다. 토큰 에러 레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리니어하게 모두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링 로가 성립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학습 컴퓨팅량을 늘렸을 때 테스트 로스와 토큰 에러 레이트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였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바로 하지는 않고 아까 이제 모델을 12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12개를 모두 이제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여기서 파레토 프론티어라는 것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이 원점으로부터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점으로, 검은색 실선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것을 근사를 했을 때 보시면 리니어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트레이닝 데이터가 충분하다면 모델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적은 계산으로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번 결과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의 파라미터를 키우고 컴퓨테이셔널 양을 늘렸을 때를 이제 시각화한 건데요. 이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이제 성능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계속 보면 리즈너블한 결과가 이제 오른쪽 아래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일반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일반화 중에 인페인팅, 이제 여기 마스크를 씌우고 채우는 것과 아웃페인팅, 이제 이 바깥에 픽셀을 채우는 것과 클래스 컨디션 에디팅은 이제 어떠한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모두 다 꽤나 잘 생성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이제 여기서 비교한 건 바닐라 AR 트랜스포머,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AR 접근으로 했을 때와 이제 나머지 기준들은 다 같고요. 그리고 이 BAR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이제 FID 성능 자체가 이제 BAR이 좋은데 코스트도 더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놈을 어댑티브 레이어 놈으로 바꾸고 이제 펍K나 클래시파이어 가이던스 혹은 어텐션 놈이라는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BAR의 성능이 점점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리미테이션하고 퓨처워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저자가 언급하기를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에서 굉장히 간단한 구조만 구현을 하도록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BQBA가 이제 세대를 거치면서 어드밴스드 BQBA 아키텍처가 있는데 이걸로 바꾸면 성능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니까 LLM 모델과 매우 흡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의 태스크라던가 이제 이미지의 맥락을 파악하는 방식에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 해당 방식을 사용하면 굉장히 빠르고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이제 LLM과도 비디오와 텍스트를 연결하는 태스크도 하기 쉬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BAR이라는 모델은 기존 이미지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델이었고요. 결과적으로 기존 모델, 어떠한 이미지 제너레이션 모델보다 이제 같은 조건에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로우에 대해서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제로샷의 가능성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멀티모달 텍스트와 이미지 사이에 모델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거 GitHub에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치로 짜여져 있고요. 굉장히 간단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이제 디퓨전 모델의 생성 방식과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디퓨전 LLM이라는 이제 논문이나 이제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디퓨전 방식을 LLM에 적용한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잘못 생성한 단어를 자가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초기 시퀀스의 생성 길이가 고정되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요거는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마치 이런 토큰 여러 개의 토큰을 한꺼번에 생성하고 이거를 늘리는 스케일을 늘리는 방식을 다시 이제 LLM에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치 이제 처음 생성한 되게 이상한 문장을 이제 셀프 코렉션을 통해서 더 길고 좋은 문장을 생성하는 방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타임스 컴플렉시티도 기존의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 LLM과 같이 n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BAR에 대한 논문에 대한 발표였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괜찮습니다. 저기 그 코드북이 또 굉장히 일단 네, 발표 너무 잘 들었고 네, 너무 유익하게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 코드북이 생각보다 모델을 굉장히 좀 심플하고 빠르게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좀 크다라고 크겠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혹시 그 부분들이 좀 고정되어 있는 걸로 인지를 했는데 혹시 그게 좀 더 큰 사이즈로 가서 좀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챙기게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어블레이션 스터디는 언급이 됐었나요? 제가 놓친 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 그러니까 코드북의 길이를 네네네. 조절을 해서, 네네. 그러니까 B 값이죠. B 값을 네네. 조절을 한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있냐는 말씀이시죠. 네네네네네. 아니요. 어펜딕스가 길이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부분은 없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가 다양하지가 않았어요. 그럼 그게 키웠을 때 어떤 품질에 좀 영향이 갈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발표자님은? 일단은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여기서 임플레멘테이션 디테일에서 B를 4096개로 네네. 선정을 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한 수치일 것 같아서 늘리더라도 약간 로그 형상처럼 음, 이제 퍼포먼스 증가율이 좀 미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그림상으로는 다 너무 이쁘게 잘 나왔던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다른 질문이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작게 한 다음에 좀 점점 좀 키우면서 이렇게 하는 멀티 스케일 기반? 네, 이 방식을 이해는 했는데 그랬을 때 이런 기반의 어떤 모델들은 뭔가 로컬 디테일 채워넣는 과정에서 뭔가 텍스처나 이런 부분들이 반영을 못하는 현상들이 전에는 좀 그러니까 이 논문 말고 전에 다른 논문에서는 비슷한 방식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는 언급이 없었나요 혹시? 그거에 대한 언급은 사실 제가 못 보긴 했는데, 근데 좀 불안한 게 이게 256 by 256, 512 by 네네네. 512라서 레졸루션이 되게 낮거든요. 네. 아까 이제 그 보캐블러리 B 값에 대한 것도 연관이 된 건데, 네네. 이제 B 값이 충분하다는 뜻은 사실 레졸루션 생성이 이번 태스크는 굉장히 낮다는 걸 의미를 하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는 되게 큰 화질로 이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컬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음, 네. 근데 어쨌든 모델 자체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 보니까 그거를 셀프 코렉션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핵심이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모듈의 구조의 뎁스나 이런 것들은 결국 해당 좀 작은 수준의 레졸루션이고 또 이게 더 키워갈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네. 혹시 후속 논문들도 계속 관련해서 연구는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근데 아마 이 다음에는 퓨처워크에 나온 듯이 비디오 제너레이션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음, 생각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